우리 지금 이제 120쪽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때까지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공식들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이유가 있었어요. 중간에도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 그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이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런 증명 과정을 한 번쯤 봐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쌤이 계속 설명을 했고, 나는 증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증명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고사 범위까지의 내용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 쌤이 써놓긴 했는데 처음에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배웠죠? 얘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배웠는데 걔는 써먹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도 써먹을 거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서 수직 조건도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원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어쨌든 앞에 배웠던 거를 총망라해서 이제 구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그냥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할까 아니면은 문자를 써서 설명을 해볼까를 생각을 했는데 증명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1,1 사이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공식을 써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게 이제 증명을 해 보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우리가 뭘 사용을 해서 이걸 증명할 것인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얘도 1, 얘도 1. 그죠? 그 다음에 1,1 여기에 1,1 요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거리에 대해서 먼저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일단 우리는 거리에서는 거리의 정의가 뭐냐면 최단 거리예요. 무슨 말이냐? 요 1,1에서 이렇게 가는 거리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리도 있고 수많은 이렇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최단 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뜻해요. 그러면 최단 거리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때 그때 이 점과 수선의 발인 이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만약에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분이 더 최단 거리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뭐가 돼요? 삼각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보다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높이보다는
빗변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최단거리라고 생각되는 선들을 들고 와도 결국에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수선의 발. 그치? 수선의 발이란 말을 요즘 친구들 배우나 모르겠다. 그래서 수직이 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이고, 봐봐.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얘도 1, 얘도 1. 그래서 여기서 1,1.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맞지? 근데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어떤 게 거리가 되게끔 하는 점이라고?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 이 점이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요 1,1과 이때 어떤 점인지 모르는 이 물음표인 이 점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죠? 뭔지는 모르지만 x1, y1은 뭐만 알아요? 뭐만? 1,1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직이 되게끔 내리면 그때 그 만나는 이 점. 그러니까 수직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있는 게 없어. 뭐에 대해서? x1, y1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증명을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x1, y1이라고 하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에요?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치?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뭐뭐 위의 점이라는 뭐뭐 위의 점 이렇게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입이에요. 대입. 자, 대입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x1, y1을 여기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 넣을 거야. 그래서 넣어보면 뭐가 돼? y1은 마이너스 x1 더하기 1이 되겠다. 그치? 자,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할 거냐면 x1, y1의 좌표를 구할 거야. 아까 쌤이 뭘 했냐면 점과 직선 사이 1,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1,1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니까 지금 쌤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그때 그 점을 뭔지는 모르지만 x1, y1을 잡아서 1,1과 x1, y1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다. 그러면 그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값들은 이때 x1, y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몇 개를 몰라? 두 개를 몰라. x1과 y1. 그러면 식이 한 개가 나왔단 말이야. 뭘로? x1, y1은 직선 위의 점. 뭐뭐 위의 점. 무조건 대입. 그래서 첫 번째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 조건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직 조건을 써먹는다 그랬어. 근데 수직 조건 여기 가만히 봐봐.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게 수직이야? 이때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1,1과 x1, y1을 이은 이 직선 얘를 만약에 이제 이어간다면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될 거니까 이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하나의 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도 구했고 맞지? 구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하면 돼?
x1, y1과 1,1이 이어져 있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수직 조건을 써서 두 개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곱하기를 하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과 수직 조건이 써먹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x1, y1과 1,1이 이어져 있는 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1 빼기 1, y1 빼기 1이 되겠다, 그치? 얘 곱하기 뭐가? 마이너스 1.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 곱하면 수직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얘를 쭉 계산을 쭉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쭉 해주면은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곱해서 y1 빼기 1은 뭐가 돼? x1 빼기 1이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없애면 식이 하나 나왔어요. 뭐가? y1은 x1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두 번째 조건, 니은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역 조건과 니은 조건을 써먹어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역에다가 니은을 넣으면 y1 대신에 x1을 넣고 마이너스 x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그 값은 2x1이 1이니까 x1은 뭐가 돼? 2분의 1이 되고 니은에 의해서 x1과 y1이 같았으니까 y1도 2분의 1이 되겠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x1, x1과 y1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때요. 요 값은. 이 값은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지? 이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안 됐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댔으니까 2분의 1, 2분의 1과 1,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맞죠?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과 1,1을 구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뭐가 돼?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어떻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루트 뭐가 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이라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보면 증명 과정에서 보면은 K로 잡아놓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결국에는 이 두 점 사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2분의 루트 2가 나왔는데 공식 한번 볼까? 공식.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공식 거기 121쪽에 중간에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파란 박스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게. 그 공식을 보면서 할게. 점 P가 여기서는 x1, y1으로 줬는데 우리가 지금 잡은 건 뭐야? 저 공식에서 점 P는 뭐가 되는 거야? 1,1에서 그렇지? 그다음에 P를 지나지 않는 직선을 줬는데 저기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아니라 1차 방정식 형태가 되어 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 넘겨버리면 뭐가 될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저 공식은 뭐라고 됐어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공식을 써볼게. 그러면 그때 a와 b는 어떤 게 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1, 이 앞에 있는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될 거고 1,1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일단 절대값
a가 1이었고 곱하기 x1 값이 우리는 여기서 1,1이었어. 그지? 그래서 1. 그 다음에 더하기 저기 b도 1. 그 다음에 y 앞에 저 있는 것도 1. 그 다음에 더하기 c인데 더하기 c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절대값. 뭐 전부 다 1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얘는 루트 2분의 1이 돼서 뭐가 된다고? 유리화시켜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값이 같다.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공식은 외워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쌤이 잠시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녹화를 할 건데 공식은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구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문제 곳곳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한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잠시 영상을 끊고 본격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때까지 뭘 배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고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배웠고 그걸 통해서 수직과 평행 조건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수직 조건을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거리가 무엇일까를 처음에 생각할 때 거리라는 건 뭐야? 최단 거리를 얘기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최단 거리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수선의 발. 그지? 이렇게 수선의 발이 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되더라. 그게 거리가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1,1은 알지만 이 점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지. 그지? 어떤 점이 수직을 직각이 되게끔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을 x1, y1으로 잡았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x1, y1은 요 1,1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쌤이 쓸 때 x1, y1을 써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만 봐. 그래서 알 수 없으니 x1, y1을 잡아서 이제 구할 거야. 근데 자 그래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았어. 뭔지는 모르지만 수직이 되는 한 개를 잡은 거야. 그래서 쌤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지금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을 해서 거리를 구할 거니까 그 나머지 하나의 점을 알아야 된다. 1,1을 제외하고 그게 뭐라고? x1, y1. 그래서 그 x1, y1이 뭔지 보니까 직선 위의 점이라고. 직선 위의 점. 그래서 무조건 대입을 먼저 한다. 그래서 대입을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거리는 직각.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또 쓸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 했으니까 수직 조건을 쓰자. 그래서 수직 조건이 뭐라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1, y1과 1,1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된다. 맞지? 여기다 쌤이 바로 써버렸네.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 기울기는 x1 마이너스 1분의 y1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우고 그래서 수직 조건을 쓰면 뭐라고?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더라. 맞지? 그래서 계산을 쭉 해주면 y1은 x1이라는 게 나온다. 이 y1은 x1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을 예를 들 때 좀 편하게 잡은 거예요. 나중에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요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조건과 그 다음에 수직이다를 사용해서 나오는 조건을 연립 방정식을 푸니까 뭐가 나온다고? x1은 2분의 1, y1은 2분의 1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한 번쯤 예를 들어서 공식을 써서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선생님이 일단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